그리고 그 카퍼레이드 할 때 손흥민 선수한테 그 뽀뽀하는 모습. 존슨이 카퍼레이드 도중에 손흥민 선수한테 입 맞추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뽀뽀받고 가만히 있는 손흥민 선수도 이때 약간 좀 취했던 것 같죠. 예, 뭔가 좀 귀엽네요. I'm delighted for him, maybe more than the managers. I know the manager has a lot of criticism, and rightly so, but sometimes we all in the game like to see someone sort of win when they've had a lot of stick. But for me, Son has been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Premier League probably over the last 6 or 7 years. I mean, he could have played for any team, but he played for Tottenham. They don't win things, so a lot of the time we judge players and we all say, what have you won? You know, you're judging a player. And, you know, sometimes you have to b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depends what team you play for. But for me, he's been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Premier League since he's come, and he deserves his medal.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제이미 캐러거가 영국 방송에서 토트넘이 받은 것보다 손흥민이 받아서 행복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와닿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토트넘의 우승이고 당연히 토트넘이 팀으로서 이룬 성과이긴 하지만,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토트넘의 성과 자체가 손흥민 개인의 성과로까지 치환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현지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광란의 우승 파티 거쳐서 카퍼레이드까지 정말 우승 그 모처럼 한번 했는데 정말 뽕을 뽑아 먹는 그런 느낌으로 즐기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최근 이런 어떤 행사라든가 현지 그 반응을 보면 SNS 토트넘이 굉장히 뭐랄까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토트넘 팬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을 떠난, 토트넘 그 가족 팬, 토트넘 팬이었지만 지금 세상을 떠난 분들의 어떤 가족들이 그 떠난 팬을 추모하면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요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의 영상도 좀 굉장히 짠하게 봤는데,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오랜만에 우승을 한 만큼 정말 벼르고 별렀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하나하나씩 잘 지금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토트넘이 그동안은 니네가 무슨 빅클럽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정말 한 20만 명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카퍼레이드 환영 그 인파가. 그리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 빅클럽답다라는 말이, 예, 개인적으로는 절로 나오는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 하지만 우승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리그 마지막 경기가 하나 남아 있었죠. 리그 최종전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홈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유로파리그 결승전 끝나고 인터뷰에서 비행기 놓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경기 취소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을 정도로,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남은 경기 있다는 걸 다 인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합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브라이튼도 마찬가지고 토트넘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로파 우승의 여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경기 전부터 토트넘 홍구장 자체가 뭐 이 브라이튼 전이 아니라 우승 자축을 하려고 모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좀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전 토트넘 공식 포스터인데요. 이게 어딜 봐서 경기 포스터입니까? 유로파리그 우승 자랑하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경기 전부터 휴식주기로 결정을 했었던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이날 안 나오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따시만하게 화면 절반 차지하는 크기로 딱 이렇게 박혀 있고요.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도 들고 이제 자랑하는 모습으로, 심지어 상대팀 브라이턴의 이름은 아예 가려져 있어요. 이거 브라이튼전 매치 포스터 맞습니다. 또 지금 이 팀이 안팎으로 아주 그냥 그 유로파 뽕이 전혀 안 빠진 상태라는 거, 우승 뽕이 안 빠진 상태라는 것을 이 포스터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좀 이번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고 막 국뽕 차고 막 하지만, 만약에 케인이 있을 때 우승을 했다면 이런 모습 전혀 못 보지 않았을까요?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주장도 케인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케인 선수가 이런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내 트로피 안고 들고 막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다니는 이런 모습도 좀 적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선글라스 샷은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끌었더라고요. 이게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부터 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급기야는 이렇게 시즌 막판 챔스 경쟁 관련해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 관련 그 밈에 등장을 할 때 활용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막판에 맨시티, 그러니까 리버풀, 아스날은 챔스 티켓 이미 확보가 돼 있었고, 맨시티, 뉴캐슬, 첼시, 빌라, 노팅엄 이런 팀들이 이제 그 챔스 티켓 경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7위 토트넘이 리그 성적으로는 정말 급이 안 되는데 유로파 먹고 챔스 수시로 그냥 딱 티켓 따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밈으로 많이 좀 그 바이럴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팀을 상징하는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거 이제 익숙할 법도 한데 늘 새롭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괜스레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손흥민 선수가 그 우승 관련 인스타를 올린 것도 현지에서 바이럴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인이 사진 이렇게 올리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또 굉장히 겸손한 글 내용을 통해서 팬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우승은 모든 토트넘 서포터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희망을 품어주고 팀의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이렇게 글도 잘 써요. 예. 그러니까 말 잘하고 또 워낙 진심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포스팅에 달린 그 댓글,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 인스타를 퍼간 토트넘 팬 계정에 달린 댓글들인데 손흥민 덕분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 진정한 레전드다. 경기장에 동상 세워야 된다.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우승하겠다면서 지름길을 택했어요. 떠났죠, 팀을. 예.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 1개는 맨시티 같은 클럽에서 10개를 들어올린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지금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들어맞는 표현이 아닌가.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예요. 이러면서 손흥민 나 울어 막 이런 댓글들이 쫙 달려 있는데 참 이번 그 유로파리그 우승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다시 한번 박수를 받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이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날 경기 전 분위기를 보면 정말 장난 아니기는 했어요. 원정팀 브라이튼 입장에서 좀 알고 왔어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뭐 진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보러 온 게 아니라 우승 축하연 하러 온 그런 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깃발 다 들고 완전 경기장을 하얗게 만들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분위기였고요. 어차피 이 경기 지든 말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17위에요. 챔스 티켓은 이미 땄어요. 슈퍼컵도 나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즐길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네. 브라이튼 좀 몸풀러 입장하는 선수들 모습만 봐도 우리가 어제 선수들 그 취한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카퍼레드 할 때 다들 막 취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술이 덜 깬 듯한 그러면서 표정은 또 밝아요. 예. 근데 귀엽습니다. 입장 선수들 틈에 보이지 않았던 대로 손흥민 선수는 예고했던 대로 이날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미리 얘기를 했었죠. 손흥민하고 로메로는 부상 회복이 덜 됐는데 좀 땡겨가지고 유로파 결승전 쓴 거라고. 그래서 그 경기 하나 바짝 뛰고 이번 브라이튼전은 휴식을 준 거죠. 그러니까 메디슨 역시 시즌 아웃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명단 제외가 되면서 손흥민, 메디슨 선수가 나란히 이렇게 사복을 차려입고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토트넘은 이날 유로파 우승 자체 세레머니도 짧게 진행을 했는데요. 구단의 역사를 함께한 레전드 분들을 모셔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대표로 이렇게 좀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다들 손흥민 선수 보는 눈빛이 그냥 아주 꿀이 떨어집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셀카 같이 찍자고 요청을 하고 수줍게 이렇게 폰 꺼내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레전드들의 레전드가 된 거죠, 손흥민 선수가. 네. 토트넘은 이제 귀국하자마자 홈구장 앞에서 이렇게 거하게 우승 신고식 세레머니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선수들이 경기 끝난 밤에 밤새 술 먹고 즐기고 세레머니까지 이렇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몸 상태가 정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젊은 선수들이고 운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풀핏으로 이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특히 존슨이 그 카퍼레이드 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술이 약한 건가? 아무튼 엄청 재미난 장면을 많이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약간 주정 부리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찍혀가지고 특히 그 카퍼레이드 중에 생일 파티까지 하는, 이날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생일 파티까지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데 이날 브라이튼전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풀타임을 뛰었어요. 아, 그리고 그 카퍼레이드 할 때 손흥민 선수한테 그 뽀뽀하는 모습. 존슨이 카퍼레이드 도중에 손흥민 선수한테 입 맞추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뽀뽀 받고 가만히 있는 손흥민 선수도 이때 약간 좀 취했던 것 같죠. 뭔가 좀 귀엽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아직 술독에서 깨어나지 못한 토트넘 선수들이 대거 선발로 출전했던 경기인 만큼 결과는 브라이턴의 승리였습니다. 경기는 의외로 토트넘이 선제골 넣은 채 출발을 하긴 했어요. 솔랑키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은 앞선 채로 끝났는데, 후반 들어서 무려 4골을 내주면서 1대4의 대참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슈팅 수 4대23, 유슈팅 2대8, 많이 밀렸죠. 점유율도 3대7이었고, 거의 모든 기록에서 압도당한 완패였고요. 그래서 이 경기 딱 보고, 거봐라, 포스텍 유임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현지에서. 그런데, 저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승 레전드 감독이 됐기 때문에 제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저는 토트넘이 자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 보세요. 예, 아직 현지 언론에서도 포스텍 거치가 우승했다고 해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그 카퍼레이드 세레모니 할 때 모든 드라마는 시즌2보다 시즌3가 재밌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한 시즌 더 할 거라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감독을 내보내는 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자, 리그 순위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4-25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그대로 17위고요. 올 시즌 38경기 38점이에요, 승점이. 경기당 1점. 38무 한 것하고 똑같은. 경기당 승점 딱 1점을 유지했고요. 최악이죠.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에 진 맨유가 승점을 추가하면서 42점으로 1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토트넘은 역대 최다패를 또 경신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진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그 한정 토트넘 역사 최악의 시즌, 최악의 감독인 거죠. 근데 이제 또 우승 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엇갈리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영어, 수학 시험 봤는데 영어는 100점이고 수학은 빵점인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최상위권에서는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 뉴캐슬 순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는 게 최종 확정이 됐고요. 여기에다 챔스 티켓 따지면 이제 토트넘까지 추가를 해야죠.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로 다른 루트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6위 빌라가 그 유로파 리그 티켓을 따는데, 이건 좀 빌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팠던 게 마지막 맨유전 때 50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상황이 이제 좀 에스ton 빌라 쪽에서는 그 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의 제기를 프리미어리그 쪽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즌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참 안타깝네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돌풍의 노팅엄은 최종 7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여행 티켓을 땄습니다. 자, 토트넘 이제 휴식에 들어가게 되겠죠. 또 6월 초에 A매치가 있기 때문에 각 선수들이 고국으로 손흥민수를 포함을 해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트넘은 여름에 한국에 또 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8월 13일 이탈리아 우디네의 스타디오 프리올리 경기장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대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랑 하죠. UEFA 슈퍼컵 맞대결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경기 열리는 장소가 우디네예요, 이탈리아에. 이 우디네가 이제 우디네세라는 팀의 연고지죠. 그러니까 우디네 자체가 이제 비카리오 골키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비카리오가 여기 연고에 우디네스에서 축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레프트백인 우도기가 여기에서 2년을 뛰고 토트넘으로 건너왔고요. 토트넘하고 2년이 좀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슈퍼컵 상대가 파리가 될지 인테르밀란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석 달 만에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파리가 챔스 우승을 하면 이강인과의 맞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최근에 이강인 선수 이적설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오늘 또 브라이튼전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퍼킹 연설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years, you guys been same from day one till now, boys.
I fucking love you. We fucking won the Europa League. And you all deserve it. Thank you.